어느 평일 저녁. 하누리를 또 장모님한테 맡겼다고? 하누리 보고 싶다고 매일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당신 설마 하누리 봐주는 대가로 용돈 드리려고 장모님한테만 맡기는 거 아니지? 내가 당신 가게 바쁠 때마다 매번 장모님께 하누리 부탁드리기 죄송하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맡기라고 계속 얘기했었던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어? 여기서 용돈 얘기가 왜 나와? 설마 내가 우리 엄마한테만 용돈 주고 싶어서 일부러 어머님께 안 부탁드리는 거겠어?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주말이라도 하늘이랑 있으면서 사람 사는 것 같은 기분 좀 느끼려고 그러는 거지. 당신도 참 별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한다. 음, 그럼 오늘 용돈 안 드리고 하늘이 맡긴 거야? 용돈을 안 드렸는데도 장모님도 별말 없으셨고? 매번 주다 안 주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하늘이가 아직 6살이긴 해도 먹성이 좋아서 웬만한 학생만큼은 먹는데 어디 공짜로 맡겨. 삼시세끼에 간식까지 합하면 꽤나 돈 많이 나갈 텐데 밥값 정도는 당연히 주고 왔지. 아이 근데 왜 자꾸 용돈 얘기 꺼내면서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어? 당신 말대로 내가 만약 엄마한테 하늘이 맡기면서 용돈 드렸다 해도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 자식이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뭐가 나쁘다고? 아, 내가 진짜 쪼잔해보일까 봐 말을 안 하려 했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하늘이를 맡긴다는 이유에 돈을 드렸다 해도 그게 벌써 몇 번째인데 장모님께 용돈 드리면서 우리 엄마 생각은 안 나. 우리 엄마도 똑같이 한우리 할머니고 우리 부모님 중 한 분이신데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냐고.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신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장모님은 당신이랑 처형까지 자식이 둘이나 되잖아. 그럼 효도를 하든 용돈을 받든 두 딸한테 2배로 받으실 텐데 우리 엄마는 자식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 몰라서 이러냐고. 그럼 장모님보다 우리 엄마를 더 챙기는 게 맞지 않아? 이쯤 했으면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하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당신 입에서 우리 엄마 용돈 드리자는 얘기 나오는 꼴을 못 봤어. 이런 식으로 계속 알게 모르게 친정만 챙기려 드는데 저보고 잘했다는 남편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더 당황스럽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당신? 내가 도대체 언제 어머님을 차별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난 오히려 어머님을 더 많이 챙겨드렸다 생각해. 말로 다 할 순 없지만 작년에 어머님 쥐전 많이 생겨서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길래 피부과에다 몇백짜리 풀 패키지로 해드리기도 했었고 또 TV며 냉장고며 바꾸고 싶어 하실 때마다 가장 좋은 걸로 바꿔드리기도 했잖아. 그런 건 기억 안 나? 어머님한텐 최고로 좋은 것들 해드리면서 우리 엄마한텐 가끔 용돈 드리는 게 다였는데 당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늘을 어머니에게 맡기지 않았던 건 우리 엄마가 혼자 계셔서도 있지만 어머님은 한율이랑 2~3시간 정도 같이 붙어있기라도 하면 며칠은 계속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맡기겠어. 하늘이가 아무리 어리다 해도 어른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한다는 것 정도는 다 느낄 수 있는 나이고 나도 어머님이 힘들어하시는 거 보기 힘들고 죄송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맡겼던 것 뿐이니까 차별이니 뭐니 그런 말 하지 마. 알겠어? 참나 금융치료란 말이 괜히 있겠냐?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웃으면서 대할 수 있을 정도로 용돈 많이 드리면 되는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어떨 땐 참 까다롭다니까. 애 버는 건 누구한테나 힘든 건데 장모님이라고 안 그러시겠어. 나는 당신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만큼 돈으로 입을 막았으니까 그동안 아무 불만 없이 하늘이 봐주신 거란 생각밖에 안 들어. 우리 엄마 피부과 끊어주고 가전제품 바꿔준 거 나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장모님한테 드린 돈 합치면 우리 엄마 3발의 피도 안 되거든. 차라리 시댁보단 친정이 더 마음 쓰여서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말도 안 되는 것들 들먹이면서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어딜 생색을 내냐? 돈 앞에는 장사 없대더니. 그래 남편이 자기보다 무능력하다 생각하니까 차별할 수밖에 없었겠지. 아 진짜 내가 당신처럼 돈만 잘 벌었어도 불쌍한 우리 엄마 차별 안 당하게 어떻게든 했을 텐데. 아 됐다 됐어. 능력 없는 놈이 죄인이지 뭐. 돈도 얼마 못 버는 놈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렇게 친정만 챙겨. 그럼 됐지? 아 당신 진짜 왜 그래? 아까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용돈이니 차별이니 말도 안 되는 말로 왜 갑자기 트집을 잡는 거냐고. 처음에 툴툴거리는 것까지야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귀엽게 애교로 받아들이고 잘 설명해 줬잖아. 그럼 당신도 적당히 하고 그만했어야지. 끝까지 비아냥거리기만 하고 돈 못 번 놈이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그만할 건데? 어? 말을 해봐.
어떻게 하면 싸움 그만 걸 거냐고. 내가 진짜 하늘이 한번 잘못 먹겠다가 이런 소리까지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당신한테 나보다 돈 못 번다고 뭐라 한 적 있어. 얼마를 벌어오든 밖에서 얼마를 쓰든 단 한 번도 간섭하거나 눈치 준 적 없었고 오히려 부족할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다 메꿔주기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부부니까 내 남편이니까 다 이해했는데 당신 왜 나한테 열등감을 갖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그딴 생각을 하고 같이 살 수가 있냐고. 아니 왜 당신이 더 화를 내고 있어?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한대잖아.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겠지만 나는 행동이나 눈빛 하나하나에도 눈치 보느라 힘들었어. 그래 나한테 그러는 건 내가 능력 없는 놈이라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를 차별하는 걸 봤을 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 또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생각은 잘 안 났는데 아까부터 얘기했던 용돈부터 시작해서 친정 식구들만 챙기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한두 번이야 착각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 알기나 해. 수도 없이 차별하고 돈으로 유세 떨고 처음부터 그랬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연애할 때 반찬 가게 창업하겠다는 거 어떻게 해서든 말렸을 거야. 그땐 돈이 없었어도 행복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당신하고 사는 하루하루가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그런데도 불평할 새도 없이 평일이면 출근하고 주말엔 반찬 가게 도와주러 출근하는 내 심정을 당신이 알겠어. 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까 엄마한테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당신 눈치 보여서 해줄 수는 있겠냐고. 가끔가다 한 번씩은 우리 엄마 생각 좀 해주기를 속으로 바라면서 더럽고 치사해도 꾹 참아왔는데 어떻게 말끝마다 장모님만 찾고 장모님한테만 효도하고 장모님만 용돈을 줄 수가 있냐고. 니네 엄마다 이거냐? 미안하다 말까지 안 바랐는데 이렇게 끝까지 니네 엄마만 끼고 살 거면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 괜히 붙어 살면서 나랑 우리 엄마 기분 더럽게 만들지 말고 니네 가족한테 되돌아가라고.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가족한테 돌아가라니?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꼴랑 하늘이 맡기면서 용돈 한번 챙겨준 걸로 이혼이란 말까지 꺼내면서 이렇게 난리 피울 일이냐고. 나한테 뭐 얼마나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우리 엄마보다 어머님 위에였다는 거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줬잖아. 내 말 알아듣긴 했어? 너 보라 하는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싸운 거는 게 아니면 뭐겠어. 막말로 오해가 쌓여서 풀길 바랬음. 나랑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독이 막은 채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끝을 보려는 이유가 대체 뭔데? 당신이야말로 예전처럼 나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때다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즘 들어 계속 한우일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밖으로 나돌아 다니는 거 아니었어? 내가 그거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나 본데 아무리 바빠도 나 당신 신경 많이 쓰고 있어서 좀만 달라져도 단번에 알아챌 수 있거든? 회사 사정 뻔히 아는데 나날이 야근이니 출장이니 하면서 집에 안 들어와도 혼자만의 스트레스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오히려 카드까지 주어줬어. 그런 것들 따져보기만 해도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부부끼리 배려나 존중은 어디다 팔아먹고 다 서로 차별하고 무시해서 눈치 보면서 살기 힘들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나쁜 맘 먹어버리기 전에 여기서 적당히 해. 차별했단 소리 다신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다음날 오전. 아유, 신랑은 이런 사장님을 아내로 둔 게 최고로 큰 복이니까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도와주고 그래. 어? 얘기 들어보니까 사장님이 자수성가했더만 일이랑 가족밖에 모르니까 이 정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뭐. 내 자식은 뭐하고 있는 건지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장님만 만났다 돌아가면 계속 비유가 된다니까. 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이런 복덩어리를 아내로 맞이했을까? 신랑이 완전히 땡 잡은 거야, 그치? 시집 가기 전에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친정엄마한테 집 사주는 딸이 몇이나 있겠어. 이렇게나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인데 세계는 얼마나 잘할 거야 그래. 아들이 할 효도까지 며느리가 다 할 텐데. 아유 참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제 이런 복덩어리 딸이랑 며느리를 얻었을지 부럽다. 부러워. 네? 장모님께 집을 사드렸다고요? 아니 그걸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고 계셨어요? 밖에서 봐도 엄청 왁자지껄해 보이던데. 제욕하신 건 아니죠? 아유 우리가 무슨 사장님을 욕해. 뭐 욕할 건덕지는 있고
앞만 털어봐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을 사람이란 거 뻔히 아는데 칭찬만 하기도 입 아프지 뭐. 사장님 신랑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앞으로도 잘하란 얘기하고 있었어. 하루 종일 음식 만들어 포장하랴 손님 응대하려 힘들 텐데 집 가서도 살림하고 아들까지 챙길 거 아니야. 이렇게 주말이라도 도와주러 자주 나오라고 눈치 좀 줬지? 그럼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라서 되겠어. 밥도 많이 먹고 살 쉬면서 살도 좀 쪄야지 오래오래 장사해주지. 사장님 반찬 없으면 우리 집 밥상도 부실해질 거 아니야. 아유 참. 왜 이렇게 칭찬만 하세요. 부끄럽게.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자꾸 비행기 태우시면 진짜 날아가 버릴 거예요. 어? 사장님이 한 게 없긴 왜 없어. 결혼하기 전부터 젊은 나이에 반찬 가게 열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체인점 가죽 수십 개를 갖고 있는 대표잖아. 일하기도 벅찰 텐데 가족이라면 시댁 친정할 거 없이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잘만 챙기는 거 아무나 못한다. 나 진짜 결혼하기 전에 친정엄마한테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면서 집 사줬다는 얘기 듣고는 내가 감동받아서 눈물이 다 났다니까. 사장님 칭찬하려면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라니까 겸손은 그만 놔두고 인정할 건 인정해. 아 정말.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 했던 건데. 저 혼자 사드린 것도 아니고 언니랑 같이 돈 모아서 해드린 거라고 했잖아요. 아빠 돌아가시고 두 딸 모두 다 시집 가버리면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좋은 집이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언니가 먼저 얘기 꺼내줘서 따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칭찬은 그만하시고 오늘 잡채 새로 있으니까 그거 시식이나 해보셔요 얼른. 그리고 당신 저기 다발문 좀 갖다 줄래? 사골에 깍두기가 빠지면 서운하잖아. 어차피 사골 끓이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때 깍두기부터 담고 있어야지. 응? 무 좀 갖다 드리라니까? 여보! 하늘아빠! 참. 무슨 생각을 그렇게 멍 때리고 사람 말을 못 들어? 여보! 집을 사드렸다고? 그러니까 진짜 결혼하기 전에 장모님께 집을 사드렸다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럼 큰돈을 나한테 말도 없이. 적어도 나랑 상의했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지금까지 뻔뻔하게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있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던 거냐고? 아유 깜짝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사람 무안해지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괜히 방장을 따랐나. 아이 뭐 우리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뭐. 사장님 우리 때문에 신랑이 화냈나 보다. 미안해서 이걸 어쩐담. 난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좋은 얘기라 생각해서 그런 거였는데 생각이 짧았나 보네. 이래서는 아이 먹을수록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니까. 잡채는 뭐 저녁이나 내일 다시 와서 맛 봐야겠다. 참. 그래 우리 그만 가보는 게 좋겠어. 아무튼 다 좋자고 하는 얘기니까 싸우지 말고 일단 우리 갈게요 사장님. 당신이 거기서 그렇게 정색하고 소리를 지르면 이모님들이 얼마나 뻘쭘해 하시겠어. 아무리 동네라 단골이 많다 해도 이렇게 쫓아내다 가면 어떤 기분이 들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장사해. 그렇게 어제 싸웠다고 표정 관리 못하고 뚱하게 있을 거 뻔하니까 내가 나오지 말라고 했지. 이모님들 말 상대도 못 해줄 거면서 꾸역꾸역 왜 가게를 나와? 야, 넌 미안하단 말부터 해야 되지 않냐? 나한테 말도 없이 장모님한테 집까지 사주고 결혼했다는 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나더러 아줌마들 주책에 맞장구나 쳐주라는 거냐고. 혹시 집이 안 득분하는 것도 아니고 어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따구로 돈을 쓸 수가 있지? 이런데도 친정을 안 챙겼고 차별을 안 했다고? 넌 차별이란 말뜻을 몰라서 그렇게 뻔뻔하게 우겨대냐? 사람이 시앙 끝까지 잘했다고 큰소리 치더니만 결국엔 내 말이 맞았던 거잖아. 지 엄마한테 주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지. 나나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되든 간 신경이야 쓰겠어.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야 됐다. 됐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친정에 갖다 바치는데 눈 돌아서 또 대도하는 변명거리만 늘어놓겠지만 적어도 나였으면 창피해서라도 인정하고 사과했을 거야. 이기적인 마음 갖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을 거라고.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데
돈을 아무리 잘 벌면 뭐하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얘기도 못 듣고 살았나? 난 네가 이럴 때마다 우리 하늘이가 너처럼 이기적이게 자라면 어떡할까란 걱정밖에 안 돼. 알아? 아, 또 그 소리야? 어제 이미 똑같은 걸로 싸웠는데 지겹지도 않냐고. 집을 사줬단 말만 들리고 언니랑 같이 한 거란 말은 안 들렸니?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사드린 거라 굳이 말할 필요 없다 생각해서 얘기 안 했을 뿐이야. 아빠 돌아가시고 언니랑 나까지 시집가면 혼자 살게 될 텐데 딸끼리 힘을 합쳐서 집 사드린 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막말로 내가 당신 돈 훔쳐서 엄마 집 사준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 일이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사람이 말을 하면 들을 생각도 좀 해야지. 끝까지 자기 말만 해대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 아, 하늘이까지 들먹이면서 기분 나쁜 티 내고 싶었나 본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화내는 거 그냥 분노 조절 장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 어머니 냅둬서 해결될 문제 아니니까 괜히 나한테 트집 잡으면서 화풀이하지 말고 병원 가서 검사 받든지 해. 그까지 뻔뻔하네. 뻔뻔하면 유전이야? 야, 내가 오늘 가게에 있었으니 망정이지. 안 나왔으면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모른 척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 우리가 말만 가족이지. 시댁 친정 딱 나눠서 자기 실속만 챙기려 드는 사람인 거 몰랐던 것도 아니지만 이 정도로 이기적일 줄은 몰랐네. 너는 그렇다 쳐도 니네 엄마나 언니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입 다물고 있었으니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 네가 번 돈으로 사준 게 무슨 잘못이냐고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야, 네 돈이 네 거라고 누가 그래? 돈 벌겠다고 가게에서 살다시피 하는 너 대신에 집안일하는 나랑 엄마 없이 어린 나이부터 유치원에서 하루 보내는 하누리한테도 어느 정도 권리가 있는 돈들이야. 내 돈을 훔쳐서 니네 엄마 집 사준 거라면 콩밥을 먹이든 팔에 쇠고랑을 차게 만들든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나한테 분노 조절 장애라고 짓거리기 전에 네가 한 짓이나 먼저 생각해. 야, 막말로 니네 언니랑 같이 집을 사줬는지 혼자 사줬는지 알게 뭐야? 팩트는 나한테 말도 없이 그 큰 돈을 막 썼다는 거고 그 사실을 이렇게 손님들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됐다는 거지. 이러니까 내가 니한테 정 떨어지고 질려하는 거야. 알아? 내가 왜 계속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는지 물어보기 전에 이유가 뭔지 적어도 넌 알고 있어야지. 이런 짓을 해놓고 나한테 마음이 변치 않게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잖아. 이거 사기 결혼이야. 사기라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생각했음 이런 어마무시한 짓을 저지를 수가 없지. 더 할 말도 없겠네. 예나 지금이나 넌 우리를 그냥 남보다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친정 식구들만이 진짜 가족이라 여기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생각 없어. 너도 나랑 같은 문제로 계속 다투기 지겨울 텐데 이쯤에서 깔끔하게 그냥 끝내죠. 오늘은 왜 이혼하자는 소리가 안 나오나 했더니 그럼 그렇지. 결국은 이혼 얘기하고 싶었던 거면서 서론이 뭐가 그렇게 길어. 나한테 뭐라 하기 전에 지금 당신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지 생각 좀 해봐. 내가 친정 식구들만 챙겨서 서운하다 하기엔 너무 내 입장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있잖아. 아, 차라리 벽에 대고 얘기를 하지. 남이야 뭐라 짓거리든 일찌감치 이혼하겠다는 결론을 지어놓은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더 하겠어. 사기 결혼? 난 내가 변명을 늘어나야 될 정도로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가 한 말들에 하나의 거짓도 없이 온전한 사실만을 얘기했던 거야. 난 당신이랑 살면서 한순간도 가족 아니라 여긴 적 없었고 또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공을 이뤄내서 벌어들인 만큼 마음대로 쓰겠다는 적도 없어. 당신이 뭘 하든 이혼을 요구하는 당신한테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님께도 충분히 잘해왔고 당신이랑 결혼한 후 10원 한 장 허투루 쓴 적 없다는 게 변하지 않는 내 입장이고 난 오히려 이깟 일을 사기 결혼이라 칭하면서 왜 자꾸 이혼하자고 달려드는 건지 궁금하거든? 입장 잘 들었고 이혼하자는 내 입장에도 변함은 없어. 이미 신뢰가 깨졌는데 더 이상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어? 안 그래? 사기가 별다른 게 있나? 저질러 놓고 숨기면 그게 사기인 거지. 그리고 내가 어제 이혼 얘기 꺼냈을 때 순순히 받아들였음. 서로 밑바닥까지 볼 일은 없어잖아. 왜 이딴 소리까지 듣게 만들어서 있는 대로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건지. 너도 참... 아, 혹시나 싶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하늘이 나한테 떠넘길 생각 절대 하지 마. 지금까지 나랑 우리 엄마는 물론이고 하늘이까지 제대로 신경 쓴 적 없었는데 누구 적으라고 혹까지 떼줘. 진정에 집 사다 바칠 정도로 돈을 잘 버는 유명 반찬가게 사장님이 설마 일반 월급쟁이한테 자식 떠넘길 생각은 아니겠지?
어차피 하늘이가 성인 되기 전까진 양육권이 너한테 간다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면접교섭권 요구해서 볼 수 있도록 법조적으로 정해져 있대더라. 굳이 내가 데려오지 않아도 법이 알아서 볼 수 있게 해준다던데 당연히 너한테 하늘이 주고 고생하게 만들어야 좀이라도 내 화가 풀리지 않겠어? 암만 친정 식구들 생기느라 둘이 돌아있다 해도 자식이 붙들고 자기만 보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할 순 없지. 너도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이제라도 똑똑히 느껴봐. 아빠가 돼가지고 하늘이가 무슨 짐짝이라도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네. 능력도 없는 놈이 애만 데려가서 뭐 한다고. 다른 아빠들처럼 다 해줄 자신도 없을 텐데 내가 너한테 하늘이 보내겠니?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이용해서라도 너한텐 절대 안 보냈으니까 한심 쓰듯이 말하지 마. 40살이 넘어서도 그 나이에 쥐꼬리 많은 월급 받는 놈 내가 더 잘 보니까 돈만큼은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쓰길 바래서 분수에도 맞지 않는 카드에 차에 이것저것 다 해줬더니 결혼 전 친정엄마한테 집 사줬다는 사실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건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격이네. 그런 놈이 누구더러 뻔뻔하다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다. 아무리 없이 사는 사람보다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더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거든. 내가 장담하는데 너 분명히 그 열등감에 발등 제대로 찍혀서 무너질 거야. 그때가 되면 네가 네 복을 발로 찼단 걸 알게 되겠지. 내 말이 틀릴지 맞을지 어디 한번 두고 봐. 며칠 뒤 점심 무렵. 아니, 그래도 이거 어쩌면 좋아. 괜히 내가 그날 입방정을 떨어서는 멀쩡히 잘 살던 부부를 갈라놓게 만든 건가 싶고 탈내지만 신랑 표정이 쎄하다 싶어서 집에 돌아가서도 어찌나 마음이 안 좋던지. 계속 걱정됐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됐나 보네. 미안해서 이걸 어쩐다. 진짜 아니라니까. 제가 장사만 거진 10년 차인데 그런 눈치가 없겠어요. 원체 다른 사람 앞에서 태면 따지는 사람이라 아닌 척 했겠지만 사실 그 전날에도 이혼하자면서 비슷한 이유 돌먹어서 한바탕 했었거든요. 결론 나진 않았지만 이미 서로가 기분 상할 대로 상한 상태로 출근한 상황이었는데 이모님들의 한 말 덥석 물고는 또다시 이혼 요구한 거지 정말 그것 때문에 화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입 밖으로 이혼을 한 번 꺼내기가 힘들지 두 번이 어렵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알겠다 해주지 않으니까 괜히 이모님 핑계 삼아 일 키운 거죠 뭐. 도대체 사장님 신랑은 왜 그러는데? 정말 모든 게 내 입방정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다니는 회사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화해하게 만들자는 작정을 하고 온 건데 그 전부터 이혼을 입밖에 꺼냈더니 사장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이고 참나. 돈 좀 번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흥이나 사채에 쓰거나 도박같이 질 나쁜 거에 빠진다던데 사장님이 언제 한번 그런 쪽에 눈길이라도 준 적 있냐고. 뭐만 하면 친정이며 시댁이며 가족들 신경 쓰느라 바빴던 사람인걸. 나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도대체 가족 챙기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이게 무슨 소리야? 최서방이 너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왠지 내가 불안하더랬니. 가만히 있질 못하겠더랬니. 이래서 그랬던 거야. 이래서. 그래서 내가 너무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집에도 신경 쓰라고 얘기했잖아. 이 기집애야. 젊은 때부터 고생해서 전국 체인점 낼 정도로 가게 이끌어왔으면 이제 숨 좀 돌리면서 제부랑 하늘이랑 시간 많이 보내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내 말은 듣는 척도 안 하노니만 이제 어떡할 거야? 하늘이 어떡할 거냐고. 하늘이는 당연히 내가 데려오는 거지 어떻게 뭘 어떡해. 금전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엄마인 나랑 같이 사는 게 맞잖아. 자격지심이랑 열등감에 휩싸여서 사리분별도 못하는 사람 밑에서 크게 두지 않을 거니까 언니도 나 말릴 생각 하지 마. 언니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겠지만 얘기 안 하려던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벌어진 일이라 어느 정도 정리되면 얘기하려 했었어. 나조차도 당장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냐고. 사장님 언니신가 보네. 갑자기 동생 내외가 이혼한다니 놀라셨겠지.
이게 다 제가 입방정 떨어서 생긴 일이니까 너무 동생한테 나무라지 마셔요. 난 그냥 사장님 신랑한테 사장님 칭찬하고 싶어서. 결혼 전에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친정엄마한테 집을 사줬다. 요즘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딨냐 그랬던 것 뿐인데 아이 정말 난 신랑이 집 사줬다는 얘기를 모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당장 무슨 일이라도 벌일 것처럼 표정이 쎄하길래 며칠 동안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이거걸로 이혼하자니. 있던 일을 전해 듣기만 해도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사장님은 오죽하셨겠어요. 아휴, 내가 왜 하필 그날 말을 해가지고. 입이 방정이지 방정이야. 이모 잘못 아니라고 충분히 얘기했는데 왜 그것만 말해요. 그 전날에도 별거 아닌 일 들먹이면서 이혼하다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냉전 상태였는데 이모가 한 말 듣고 이때다 싶어서 더 달려들었다니까. 아우 진짜 친이모처럼 서로 챙겨주면서 잘 지내는 단골 손님이신데 언니가 갑자기 가게에서 화내니까 이모가 많이 당황하셨잖아. 이모 그냥 내 칭찬해주고 싶었던 것 뿐인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미안하시겠어. 가뜩이나 가슴 졸이다가 용기 내서 찾아오신 거란 말이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언니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어? 지금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차분은 얼어 죽을. 네가 지금 그렇게 침착하게 이혼 받아들이고 준비할 때가 아니야. 내가 이틀 전에 뭐 봤는지 알아? 차라리 내가 잘못 본 거였으면 좋겠다고 수천 번을 생각했는데 내가 절부 얼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았다고. 우리 동네는 어쩐 일인가 하고 인사하려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년이랑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더라. 머리 쓸어 넘겨주고 음료 먹여주고 별짓을 다 하면서 다니는데 살짝 뒤 밟으며 따라가니까 그 끝이 숙박업소더라. 그 시간을 따라다니면서 지켜봤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랑 헷갈릴 수가 있겠니? 분명히 제부였어. 그날은 나도 혼란스러워서 너한테 아무 연락도 할 수가 없었고 그 후에는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놀라지 않고 상처받을 수 있지 않을지 고민하다 어렵게 찾아왔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내가 그 말을 듣고 어디 차분할 수가 있겠냐? 너하고 이혼하기로 얘기한 뒤로 낮이고 밤이고 할 거 없이 당당하게 그년이랑 연애질하며 돌아다니는 건데. 선미 너 정말 몰랐어? 모르고 이혼 받아들이기로 한 거냐고. 아유 다른 여자랑 숙박업소라니. 세상에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 천하의 나쁜 쓰레기 같은 이라고. 지한테 이런 여자가 가당키 나에서 다른 여자의 눈독을 들여?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나 때문에 싸운 건 아닌지 며칠을 가슴 졸였었는데 내가 불난 집에 부자질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솔직히 누가 들어도 칭찬할 만한 얘기에 불같이 화내는 거 보고 성격이 이상한 놈이라 생각했었거든. 사장님 신랑이니까 얼굴은 보고 지내겠지만 사장님처럼 사적으로 친해지는 건 어렵겠다 싶었더니 역시나 정신세계까지 이따구로 돌아버린 놈이었구만. 아휴. 그러니 누가 들어도 칭찬할 만한 얘기에도 눈을 부라리며 사장님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 그러면 안 돼. 아직 서류에 도장 찍기도 안 하는데 대낮부터 당당하게 동네를 휘잡고 다니는 놈한테 본때를 보여줘서 눈물 콧물 쏙 빼내야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끔 만들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사장님도 마음 단단히 먹어요. 아휴, 나도 손발이 떨릴 정도로 충격이었는데 넌 오죽하겠냐. 인류는 어떤 사정도 변명도 필요 없이 응징해야 마땅해야 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100번 양보해서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내가 본 그날이 제부가 저지른 딱 한 번의 실수였길 바랬고 그 생각만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오자마자 듣게 된 말이 이혼하기로 했다는 거래니. 언니가 이혼하게 된 이유 뭔지 너도 잘 알잖아. 근데 너까지 같은 이유로 이혼하게 생긴 거 봤는데 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냐고. 바람을 피워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런 불륜남 새끼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게 말이나 돼? 어쩜 남자 새끼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도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할 수가 있는 걸까? 사실대로 밝히지도 못한 주제에 끝까지 니 탓하면서 너만 바보로 만드는 그런 괘씸한 새끼 절대 가만두면 안 된다. 선미야, 내가 겪은 그 일을 네가 겪게 된 것만으로도 언니는 우라통이 터져 죽겠어. 이혼하고서 모든 거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나 세상 밖으로 꺼내준 게 너였잖아. 마음이 힘든 거보다 몸이 힘든 게 낫다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직영전까지 나한테 떠맡겼었지. 그땐 혼자 있고 싶은데 사람 귀찮게 한다고 속으로 원망도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네 덕에 언니가 훌훌 털고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게 됐던 거더라. 네가 날 동생한테 기대고 도움받는 못난 언니라 생각하더라도 난 그런 뻔뻔한 자식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기 싫거든. 모든 거 다 알게 된 이상 니들 이혼하기 전에 어떻게든 네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랑 하늘이 생각만 하고 있어. 둘 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지만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모님이 며칠 동안 마음고생하신 것도 언니가 이혼하겠다는 날 보고 억장이 무너진 것도 다 대갚아 줄 테니까 나 믿고 지켜봐 줘요. 모든 게 열등감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바람을 정당화시켜줄 핑계거리일 뿐이란 게 충격이긴 하지만 그 자식이 얼마나 한심한 놈인지 확실히 알게 됐고 이해되지 않는 일투성이었는데 이제야 퍼즐이 끼워 맞춰진 것 같아서 오히려 속 시원해졌거든? 갑자기 하게 된 이혼이고 정말 친정 챙기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 싶어 뒤숭숭해서 나도 며칠 동안 나름대로 생각 정리하고 있었어, 바보같이. 근데 그게 나 때문이 아닌 지가 바람 피우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 알게 되니 정이 있는 대로 떨어지네. 차라리 잘 됐지 뭐. 자기가 싼 똥 직접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라 해. 2주 뒤 어느 날. 참나. 도장 하나 찍으면 끝나는 일을 정리할 게 있다면서 지금까지 제일 시간 끌더니 왜 갑자기 사람을 집으로 오라 그래? 그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난 이혼하겠다는 생각 변함없으니까 붙잡을 생각은 하지도 마. 나 지금도 너 보면 나한테 친정엄마 집을 큰돈 들여 몰래 사주고도 나몰라라 했던 모습이라 친정이랑 시댁 차별하던 것들 떠올라서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거든? 그러니까 피차 바쁜 사람들끼리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줘. 뭐가 그렇게 급해? 나랑 몇 년을 살아놓고도 아직까지 내 성격을 몰라? 한 번 뱉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인데 당신이 이제 와서 이혼하기 싫다고 매달려도 꼭 이혼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시간이 좀 필요했어서 그랬던 건데 이제야 완벽하게 끝날 수 있게 됐으니 오늘이면 정말 그렇게 원하던 이혼할 수 있겠네. 기분이 어때? 뭐야? 이상해서 갑자기 내 기분을 다 묻고. 오늘은 진짜로 도장 찍어줄 모양인가 본데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도 안 쓰던 사람이 이제 와서 착한 척 가식 떨지 말고 빨리 끝내자. 어차피 끝날 사이인 거 하루라도 아니? 한시라도 더 빨리 끝내면 서로한테 좋잖아. 그리고 전부터 얘기했다시피 하늘인 네가 키우는 걸로 해. 집 사줄 능력까지 있는 사람인데 양육비 많이 받을 생각은 아니지? 나도 아빠로서 적당한 선에 맞춰줄 테니까 그 돈까지 친정에 갖다 바치지 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당한 게 많았음. 지금도 하늘이 양육비를 친정에 갖다 줄까 걱정하고 있겠냐? 참, 내가 지금까지 잘 버틴 거지. 다른 남자였으면 진작에 학을 떼고 도망갔을 거야. 마음 같아선 진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싹 다 청구해서 받아버리고 싶지만 하늘이 엄마고 좋든 싫든 같이 살았던 시간 동안에 쌓인 정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딴 생각 품지 말고 행실 똑바로 해. 어차피 변호사가 알아서 잘해주겠지만 보통 부부가 10년 정도 살다 이혼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잡힌다던데 우리가 아직 10년은 안 됐어도 거의 그 언저리니까 모든 걸 공동으로 기준 잡아서 공평하게 재산 분할하는 걸로 하자. 이런 건 우리가 직접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딴소리 못할 테니까 껄끄럽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 물론 재산 분할할 때 네 엄마한테 사준 집까지 포함이다. 네가 나 속이고 사줬었고 그게 우리 이혼의 중심 사건인데 당연히 포함시켜야지. 그러니까 네 엄마 놀라지 않게 미리 얘기해서 다른 집을 다시 사주든 이사를 보내든 나랑 얼굴 마주칠 일 없게 알아서 단돌이 잘해. 알겠어? 미안. 너무 진지해 보여서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는데 자꾸 선심 써주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겨서. 뭐, 뭐야? 너 지금 나 비웃는 거냐? 사람이 얘기하는데 비웃는 게 아니면 왜 갑자기 실실 웃어대? 어? 이게 최대한 좋게 끝내주려 하는데도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우, 진짜. 인간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 사람이 머리가 아프면 입을 다물고 있던지 왜 입을 계속 나불거려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어? 당신이 개그에 재능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는데 신박하게 재밌네. 그래서
재산 문화를 뭐 어쩌자고? 공통재산으로 치고 깔끔하게 반씩 나눠 갖자고. 아,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쎄 빠지게 고생해서 만든 가게로 불려놓은 재산인데 네가 뭔데 반을 가져가겠대? 너 뭐 돼? 남들은 친정이며 시댁이며 어른들 챙기면 챙긴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기 바쁜데 지 엄마한테 내준 건 생각도 안 하고 사사건건 시비 털면서 이혼까지 바라는 주제에 뭘 재산 욕심까지 내고 있어? 참 말은 잘한단 말이야. 하마터면 나도 이 모든 게 나한테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크게 느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뻔했잖아. 더럽게 다른 여자랑 숙박업소까지 들락날락거리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고 구렁이 같은 혀에 속아 넘어갈 뻔했다니. 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능력이다, 야. 근데 능력도 뭣도 없는 너 같으니 그래봤자 내가 끝까지 넘어가겠니? 사람 잘못 골랐어, 최정아. 네 말대로 도장 하나 찍으면 끝날 일을 왜 내가 계속 미뤘는지 궁금하댔지. 네가 바람 피운 증거들 좀 찾아 모으느라 그랬던 거야. 내가 사준 차를 타고 내가 준 카드로 그 여자랑 별 데이트를 다 즐겼던데. 그런데도 아직 내가 친정 챙기기에 급급해서 너랑 니네 엄마를 나몰라라 했다고 생각해? 바람 피우는 것들은 다 돈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넘쳐야 된다던데 넌 시간만 처 많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바람을 폈니? 피울 거면 돈 많고 능력 좋은 내가 100번도 더 피워야 맞는 거지. 잘했으면 쪽팔려서라도 와이프 카드 안 들고 나갈 텐데. 와이프 카드 들고 다니면서 딴 년 배불려주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디? 참, 한심한 짓은 혼자 다 하더니 나랑 우리 친정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는 되도 않는 가스라이팅 하려는 건 좀 선 넘은 짓이지. 법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 조건에 해당하는 10년 동안 살지도 않았고 그동안 살면서 생활비 포함한 모든 금전적인 부분은 현저히 내가 많이 부담해왔다는 거 말 안 해도 알지? 또 친정을 챙긴 만큼 시댁도 챙겼다는 증거들도 차고 넘치는 와중에 내 탓을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더니 알고 보니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고 불륜 비용 또한 내가 부담하고 있었다. 어때? 판사나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뻔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망신당하기 전에 제발 분수를 좀 알고 입 닥치고 꺼져, 한심한 놈아. 또 내 뒷조사 꺼져 한 거야? 아, 그래, 바람 피운 거 인정하는데. 아니, 막말로 모든 일엔 이유가 있는 거잖아. 바람 핀 놈한테만 뭐라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봐야지. 안 그래? 네가 지금 나한테 돈 떼주기 싫어서 이러나 본데 그동안 가진 핍박과 외면을 참고선 그런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난 절대 내 돈 포기 못해. 아마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해줬던 것들보다 네 엄마한테 해준 게 훨씬 많은 건 사실이잖아. 우리 엄마는 그 나이 먹도록 자기 명의로 된 집 하나 없이 힘들게 사는데 며느리로서 해준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아, 진작에 네가 우리 엄마를 네 엄마처럼 챙겼음 내가 삐뚤어질 일도 바람 필 일도 없었을 거라고. 야, 야, 너 뭐해? 사람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디다 전화를. 어머님, 저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저번 달에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보러 갔던 집 있잖아요. 아, 제가 사드리겠다고 했던 그 집이요. 계약금까지 다 낸 사용이었는데 이거 어쩌죠? 어머니 아들이 제가 어머님이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만 챙긴다면서 이혼을 요구해서 계약금 파기해야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아니, 자식보다도 제가 더 효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공동재산이니 뭐니 돈 주고 이혼하라고 징징거리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대낮에 바람 피우는 여자랑 숙박업소까지 들락날락거리는 유책 배우자인 놈이 무슨 할매가 욕심이 많아서 계속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건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평생 본인 명의로 된 집 하나 없다고 어머님 생각하는 척하면서 어머님 발목 잡고 낭떠러지로 밀고 있는데 아, 참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난처하기만 하네요. 뭐 어쨌든 계약권은 제가 알아서 잘 정리할 테니 걱정 마시고 지금까지 잘 사셨던 집에서 조금 더 사시는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들이 그렇게 저와의 이혼을 원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어머님. 그동안은 살았던 정이 아니라 불쌍한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불륜을 저지르는데 쓰였던 제 돈까지 청구하진 않을게요. 아드님이 곧 어머님 집으로 다시 들어갈 텐데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 뭐라든
앞으로는 아들 단속 좀 제대로 시키세요. 언젠가 어머님 뒤통수도 세게 차버릴 놈이라 조심하라고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아들 최정학 씨에게 완전 노발대발하셨죠 뭐. 앞으로 자식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너도 이혼을 하든 다른 년이랑 살림을 차리든 알아서 하고 본인 집에 발 한 짝 들여놓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대나 뭐래나.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모든 사실을 얘기할 때 표정이 어찌나 가관이던지 다들 보셨으면 배꼽 잡고 웃으셨을걸요? 결국엔 재산이고 나발이고 땡전 한 푼 없이 이혼남이랑 딱지만 얻게 됐고 차며 카드며 모든 게 싹 다 끊겼는데 어떤 놈이 곁에 남아주겠어요. 저도 본인 엄마는 물론이고 같이 불륜을 저지르던 그 여자마저도 떠났으니 갈 곳 없는 떠돌이 생활이 돼버린 거죠. 하누리를 핑계 삼아 자꾸만 찾아오려 하기에 접근금지 명령은 신청해 놓은 상태고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바람 피운 걸 제게 생긴 열등감 때문이라며 핑계를 대는 남자의 최후란 참으로 보잘것없네요. 그쵸? 남도 아닌 와이프에게 자격지심을 느끼고 다른 여자에게서 행복을 찾는 그런 한심한 남자를 받아들일 여자는 어디에도 없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긴커녕 아무 죄 없는 와이프를 죄인 취급하며 이혼 원인 제공을 했다는 가스라이팅까지 아래들다니 그게 얼마나 무례하고 무식한 짓인지 부디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제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누리한테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예전과 똑같이 가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죠. 단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일 때문에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줄였다는 거? 지금도 물론 가게에 하누리 데려올 때마다 미안한 건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하누리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기 위해 알바도 고용했고 주방 이모님도 조만간 구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가게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테니 오롯이 하누리에게 엄마로서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아빠가 없는 대신 엄마가 더 노력해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누리 옆에서 일로도 엄마로도 100점짜리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